그 미디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아침에 그 MBC 가셔서 MBC도 이렇게 지켜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 전국에서 항공모함, 대한민국 언론의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MBC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MBC를 지켜내고 MBC가 세게 보도하면서 전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제 큰 언론도 있고 작은 언론들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같은 것도 또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 3법,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 중인 방통위법이 있었는데 네. 그건과 관련해 가지고 가결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걸 잠깐 보류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론 개혁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하지 않고 사실은 현업의 종사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적 후견 제도가 많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시장에 실패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정책적 보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재정 투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의 지향점은 언론의 자유죠. 네. 근데 이제 이 언론의 자유가 언론 생태계에만 맡겨놔서 잘 되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치적 후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제도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만들어졌던 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되 그것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의 세 가지의 제도적 기틀만큼은 통과시키는 게 지금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언론 생태계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지방 언론뿐 아니라 풀뿌리 언론들까지도 다 사실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방역을 지향하면서 가장 실용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은가.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법률적으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견인 제도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그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배제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같이 있어요. 우리 통께서는 좀 더 진보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냈던 안보다도 좀 더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사도 좀 있으셔서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자. 대신 기한을 정해놓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거 패스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패스트 맞습니다. 패스트 맞아요? 왜냐하면 듀 데이트를 정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게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몽골 기병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딱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8월 3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바로 8월 달에 정기 국회를 준비하면서 12월 달까지 9, 10, 11 12까지 물론 이제 한 100일 정도 정기국회가 있고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보게 되면 한 4개월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달까지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년을 정말 빠듯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하게 개혁하겠다. 유능하게. 뭐냐면 개혁의 이름으로 사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유능한 개혁 이거가 꼭 돼야 된다. 그래서 당은 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실용과 그다음에 민생 경제 네. 중심을 두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벌써 네 그런가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너무 저희가 오래 모시고 계셨네요. 아, 일단은 당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근데 가긴 가야 되겠다. 예 이제는 가셔야 돼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인터뷰를 모셨지만 자주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 네. 필요한 매체에는 적극적으로 자주 출연하셔서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과 또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당 대표가 되시기를 또 제가 권하겠습니다. 되신다면. 당 대표가 되면 책임감은 늘어나는데 예. 의무 시간은 조금 줄더라고요. 예. 원내대표는 당 대표는 월수금 최고위원회를 주재하잖아요. 예, 예. 원내대표는요. 화목도 해야 화목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에 네. 낮밤도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타고난 체력, 긍정적 사고 그거 가지고 네. 버텨왔는데. 네 아무튼 언론하고의 소통은 중요한 것 같고 네. 야당한테도 이렇게 내가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저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솜으로 쌓여 있어요. 솜으로 쌓여 네, 있다. 속에는 송곳이 있지만 솜으로 쌓여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쾌하게 인터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예,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카메라 까만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까만 카메라 보고 예. 할까요? 네. 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깊은 고민을 끝내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제 삶의 신조로 삼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이름을 저와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외쳤고 또 국회 철문에 매달려서 국회 담장과 대문을 지키던 우리 그 젊은 여성들과 함께 우리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열 이틀 동안 100km를 맞아요. 어깨를 걷고 함께 걸었듯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이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그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댓글에 찬대 오빠 화이팅. 저희들이 뭐 그 통상 교회 오빠 막 이렇게 부르는데 예, 찬대 오빠 화이팅 막 이렇게 예,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네. 요새는 오빠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보고요. 오라버니 아니요. 그 소리도 안 듣고 네. 저를 자꾸 여성 성을 좀 이렇게 언니? 엄마. 엄마? 찬대 엄마? 예. 오. 뭐 무슨 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재명이고 네. 엄마는 박찬대라 그래요. 아 진짜 당원들이?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내 별명을 스스로 지었어요. 예. 에일리라고. 에일리? 에일리. 에일리? 예. 에일리 의원님. 에일리 의원님? 그 에일리 언님이라고 하죠. 에일리 언니. 왜냐하면 나 미치겠다, 엄마는 진짜. 외계인이라. 에일리 언님.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외계인 이런 예. 아이스크림 있지 아이스크림 않습니까? 있어요. 예. 달달한. 예. 그래서 그냥 에일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진짜 끝까지 아재 개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재 개그.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너무 오랜만에 모셔서 사실은 지난 빛의 혁명 과정에서 그 성과 그다음에 어려운 점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으셨겠어요. 그거 다 들어봐야 되는데 또 이제 대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 위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으로 가서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주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많이 돌거든요. 네. 운동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 전환으로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취재 편의점은 못 왔지만 네. 한강변의 편의점은 참 많이 갔어요.
네, 한강변 편의점에서 네. 같이 만나서 저희가 라면도 먹고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라면도 드시면서 함께 진짜 그런 데서 라이브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편의점 앞에서 취재 편의점이 벤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라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